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전기장과 전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전기장과 전위. 자, 이때까지는 앞에서는 우리가 전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기를 처음 다루기 때문에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먼저 다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하. 자, 전하는 뭐냐면 어떤 전기적인 효과나 또는 어떤 자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경험하는 그러한 물질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물질이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나 또는 자기장이 생기거나 또는 전기장이나 자기장 속에 전하를 띤 물체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력이나 자기력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 이제 우리 중력을 배운 적이 있는데, 중력 상호작용. 자, 어떤 물체가, 이 중력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체는 어떤 중력장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 주변에 중력장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중력이 있는 공간 내에서 힘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질량 M이라는 것은 중력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거나 경험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라면, 전하는 전자기력,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전기력이나 자기력 같은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성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하는, 그래서 이제 전하는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 보통 라지 Q나 스몰 q로 표현을 하고, 이 전하의 단위는 뭐를 쓰냐면 C로고 쓰고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자, 쿨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전하는 두 종류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플러스를 띠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즉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가 있고, 이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하를 띠는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게 되죠. 같은 전하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전하를 띠는 물질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전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봤더니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더라. 그래서 전하라는 건 기본 전하량이라는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이 있더라. 기본 전하량 값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기본 전하량은 기호 2로 쓰는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전하를 가질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양이더라. 기본 전하량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 어떤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전하량 Q라는 거는 이 기본 전하량의 어떤 정수배에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곱한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전하량이 전하량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다음 플러스 전하를 가진다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가질 수 있어요. 덩어리로. 자, 근데 그 다음 가질 수 있는 건 플러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 다음은 4.8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하게 가지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도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값, 예를 들면 뭐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든지 또는 뭐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든지 또는 0과 1.6 사이의 어떤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과 같은 값들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량이 띄엄띄엄한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하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요? 이런 성질을 전하의 양자화 또는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띄엄띄엄한 값을 가진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바로 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됩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전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전하량을 띌 수가 있습니다. 꼭 전자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이거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한 입자로부터 다른 입자로 전달되게 되면 이 정도의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가 전달되는 거하고 같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정기적인 효과나 어떤 자기적인 효과를 발생하거나 경험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 어떤 이 전하는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거요? 전기력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기적인 효과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다룰 거는 뭐냐면 이 전하가 정지해 있는 정지전하, 전하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 어떤 그런 전하를 띠는 입자들 사이에 전기력, 전기적인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력에 대한 내용도, 움직이는 전하에 의한 움직이는 전하는 곧 전류인데, 그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력에 대한 내용도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정지해 있는 전하에 관련된 내용을 나눌 거고, 정지한 전하에 관련된 어떤 이론이나 학문을 정전기학이라고 합니다. 정전기학.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정전기학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전하를 띤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힘과 관련된 법칙을 우리는 쿨롱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쿨롱의 법칙.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의 어떤 힘을 규정하는 법칙이죠. 전기력과 관계된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Q를 띠는 입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R만큼 떨어진 어떤 이 R만큼 떨어진 지점에 플러스 스몰 q를 띠는 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청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자, F. 그 다음에 얘도 F, 크기가 FF로 동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힘에 관련된 법칙,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력 상호작용을 이미 배웠는데요. 자, 그 중력 상호작용에서 보면 질량 라지 m인 어떤 물체하고 질량이 스몰 m인 어떤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때 작용하는 이 힘은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 만륜력 상수 G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 라지 m, 스몰 m 각각의 질량을 곱해준 거였어요. 이 쿨롱의 법칙도 거의 비슷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들 사이에 서로 지금은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힘은 F는 어떤 상수 K 값, 쿨롱 상수라는데, 이 값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다가 각각이 가진 전하량을 곱해준 이 정도 크기의 어떤 전기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이 K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쿨롱 상수라고 부르고, 그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 단위는 뉴턴 메타제곱 퍼 쿨롱 제곱이에요. 단위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원 분석을 이용을 하면, 이 식과 차원 분석을 이용하면 K의 단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K를 남기고 식을 변형해 보면 F의 R 제곱에다가 Q가 되는데, 자, 여기서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그죠? 왼쪽 오른쪽은 단위가 같아야 되니까 R은 미터의 제곱, 분모는 Q, 쿨롱이 두 개 있으니까 쿨롱 제곱 해서 이 단위가 되죠. 자, 지금 금방 한 거는 이제 전하를 띠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스몰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러 가면 이 라지 q가 작용하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구하면 되겠죠. 그 힘은 금방 얘기한 쿨롱 법칙 가지고 구하면 되죠. 여기 있는 이 법칙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금방 F 구한 게 이 스몰 q가 이 라지 q에서 받는 한 개의 전하에서 받는 힘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이 플러스 EQ의 전하가 받는 힘을 이제 구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플러스 EQ에 힘을 줄 수 있는 전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인 경우, 지금은 두 개인데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는 만약에 이 P라고 합시다. P 입자 플러스 이쿨롬을 띠는 P 입자가 받는 힘을,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라고 하고, 만약에 4쿨롬, 이 4쿨롬이 이 P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즉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구해지는 전기력이 중기력을 F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F1은 오른쪽이겠죠. F1,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플러스 EQ가 EC가 위에 있는 P점에 있는 이 입자에게 작용하는 힘은 역시나 위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근데 그 힘은 F2라고 합시다. 그러면 P에 작용하는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각각 F1과 F2를 각각 구해서 얘를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즉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자 P에 4쿨롬에서 작용하는 힘 F1을 구해보면 F1은 그 크기가 얼마냐면 K에 R이 얼마예요? 2의 제곱에다가 4쿨롬 2쿨롬이니까 F1은 즉 P에 있는 2쿨롬이 받는 힘은 얼마가 되냐면 2는 4, 2K가 되죠. 여기서 K는 앞에서 얘기했던 쿨롱 상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얘한테 주는 힘은, P에 작용하는 힘은 위쪽이겠죠. F2의 크기는 얼마냐? F2는 K에다가 거리 1의 제곱 그리고 2쿨롬 뭐가 됩니까? 그렇죠. 4K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화살표를 그려보면 조금 더 얘가 더 긴 거죠, 그림상으로는. 그러면 자 크기는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이 힘을 F라고 하면 F의 크기는 얼마냐면 제곱이죠. 4K의 제곱 더하기 2K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니까 합력은 16, 4, 2 루트 5K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방향은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를 하면 F1분의 F2 방향이죠. 그럼 F1분의 F2니까 2, 탄젠트 세타가 2인 어떤 값? 세타는 아크 탄젠트 2인 그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세 개면 하나 더 해서 벡터적으로 또 대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무리 많은 수의 전하가 있더라도 그걸 각각 다 고려해서 더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 전하에 작용하는 어떤 힘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해서 더할 수 있는 이런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중첩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름이 전기력의 중첩 원리. 전기력은 중첩 원리가 성립한다. 단순히 벡터적으로 구해서 독립적으로 그냥 더해주면 된다. 중첩 원리가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첩 원리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전기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자, 그림과 같이 플러스 Q 그리고 스몰 q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스몰 q가 받는 어떤 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 플러스 q는 라지 q에 의해서, 이 스몰 q는 라지 q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 힘 F는 자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쿨롱 상수에다가 거리 제곱 QQ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는 밀어내니까 오른쪽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둘은 서로 공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이 둘이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격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서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전기장 개념입니다. 우리가
원격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전기장 개념이고, 꼭 전기장뿐만 아니라 어떤 장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격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 중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교해서 보면 중력장, 자 중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표면 부근에 지표면 부근에서 어떤 질량 m인 어떤 물체를 놓으면 이 물체는 얼마의 힘을 받아요? 그쵸, mg의 힘을 받게 되죠. 근데 이때 이 g가 뭐였냐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지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에 의한 중력장이고, 이 지구가 만들어내는 중력장과 반응해서 이 질량 m인 물체하고 이 중력장하고 반응을 해서 어떤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해서. 마찬가지로 이 스몰 q라는 전하는 어떤 이 플러스 q가 만들어내는 어떤 전기장에 반응을 해서 상호작용하게 될 거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그러면 형태를 다시 이 f라는 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스몰 q를 앞으로 빼요. 그러면 k의 r 제곱분의 라지 q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뒤에 있는 이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q에 의해 r만큼 떨어진 지점에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전기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장은 스몰 q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지 q에 의한 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는 스몰 q가 어떤 공간에서 받는 전기력이라는 것은 그 지점 스몰 q가 놓이는 이 전하가 놓이는 지점에 뭐하고 전기장 기호로 E를 씁니다. 전기장 전기장에다가 이 q를 곱한 값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벡터적으로 써보면, 자, F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QE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자, E의 방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기장 방향.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자, 일단 볼 수 있는 게, 자, 어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뭐예요? 이 전기장 방향하고 힘의 방향은 나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플러스 Q일 때,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 전하이면 이 전기장의 방향과 뭐예요? 전기력의 방향이 나란하고, 만약에 이 Q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면 어떤 형태가 돼요? F하고 QE에서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면 0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면 얘하고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즉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자, 어떤 한 점에서의 뭐를 알면, 전기장 값을 알면, 전기장 값은 정해지는 거죠. 정해진 어떤 전기장 값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전하를 Q라는 전하를 놓았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지점에 이쪽 방향으로 10 단위는 뭐가 될까요? 자, F는 Q인데 이 F의 단위가 뉴턴이고 Q의 단위가 쿨롱이에요. 그러면 E의 단위는, 이 양변이 같아야 되니까 차원 분석을 해보면 E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넘기면. 자, 그러면 10 뉴턴 퍼 쿨롱이라고 봅시다. 이쪽 지금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여기다가 내가 뭐를 놓으면 Q가, 자, 플러스 2뉴턴이에요. 그러면 QE는 F니까 얘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는, 방향이 E의 방향하고 같고 힘의 방향은 얼마의 크기? 20뉴턴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E와 같은 방향, 즉
즉 이쪽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만약에 Q가 마이너스 2N, 이 뉴턴이 아니죠. 이게 단위가 틀렸습니다. 2쿨럼이면 자, 만약에 Q가 마이너스 2쿨럼이면 힘은 어느 쪽요? 마이너스 2쿨럼이면 자, F는 QE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20N으로 똑같은데 방향이 뭐예요? 얘하고 있으면 얘하고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 첫 번째 그렸던 요 그림에서 플러스 Q가 받는 힘을 구하고 싶어요. 플러스 Q가 받는 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뭘 알면 됩니까? 스몰 q가 이 플러스 q 있는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 자, 이게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를 여기 놓으면 밀어내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 E가 형성될 겁니다. 그 크기는 K의 R 제곱분의 이번에는 얘가 만드는 전기장에다가 그죠? 이 전하량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크기는 K의 R 제곱분의 QQ가 될 거고, 자, 얘가 플러스니까 F는 QE가 되죠. 근데 이때 지금은 이제 요 E가 누구에서 만들어진 이 스몰 Q에서 이 라지 Q가 있는 지점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에다가 라지 Q를 곱하는 거죠. 근데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지금 이 처음에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죠. 방향은 반대고, 즉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장이라는 건 어떤 공간의 모든 지점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지점에 전기장을 알면 거기에다가 놓는 전하량을 곱해서 그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전기장이라는 거는 그 전하를 놓든 안 놓든 공간상에 주변에 전하가 있다면 그 공간상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Q가 들어가게 되면 힘을 받는 거고, 만약에 그 지점이 아무런 전기장이 없다면 어떤 전하량이 그 공간에 들어가도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E가 0이면 QE가 곧 0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전하가 여기에 플러스 2쿨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자 1m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4쿨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자, 이 지점을 P라고 합시다. 이 P점에서의 전기장, P점에서의 전기장은 이거 역시 뭐가 성립하냐면 중첩 원리가 성립해요. 각각 구에서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 거리도 1m라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쿨럼이 1m만큼 떨어진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 자, 그거를 E1이라고 합시다. E1 오른쪽이겠죠? 왜냐면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자, E1은 K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죠. 크기가 오른쪽으로. 그러면 2K가 될 거고, 자, 4쿨럼은 자, 전기장이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왜?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위쪽으로 힘을 받을 거니까. 자, 4쿨럼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E2라고 하면 K의 1의 제곱에 4가 되죠. 그러면 4K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이 P점에 생기는 전기장이라는 것은 그걸 2라고 하면 E는 E1하고 E2를 벡터적으로 더한 거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E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가 제곱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2K의 제곱 더하기 4K의 제곱 루트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루트 5K의 크기를 가지고 방향은 자, 오른쪽 위쪽으로 세타의 각도를 이루는데 이때 각도는 탄젠트 세타가 2K분의
4K가 되니까 얘도 2가 돼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중첩 원리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지점에다가 자 여기다가 P 지점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2쿨럼을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마이너스 2쿨럼이 받는 힘은 자 F는 QE죠. 자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E의 방향과 받는 힘은 반대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왼쪽 아래로. 그리고 그 크기는 2에다가 F의 크기는 2에다 Q에다가 E 크기가 얼마였어요? 요거였죠. 2 루트 5K 즉 4 루트 5K의 힘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K는 쿨롱 상수가 되겠죠. 이러한 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중첩 원리입니다. 자, 꼭 중첩 원리는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F는 QE 그리고 전기장은 중첩 원리가 성립하고 플러스 전하는 전기장하고 같은 방향의 힘을 받고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력선에 대한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 전기력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전기장의 어떤 모양, 어떤 분포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시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표현하는 어떤 도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전기력선을 그리는 것이냐? 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놓여 있는 경우하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놓여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지점, 지금 빨간색 지점 한 플러스 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전기장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전하로부터 나가는 방향입니다. 나가는 방향. 자, 그리고 만약에 얘로부터 3R만큼 2R만큼 2배만큼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 전기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지점쯤 되겠죠. 2R인 지점에.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기장도 나가는 방향이긴 하지만 크기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즉 멀어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달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지금은 한쪽 방향에 대해서만 나타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는 같은 방식으로 그려보면 자 같은 방식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R만큼 떨어졌을 때는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플러스 전하를 놨을 때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니까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게 전기장 방향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리가 더 떨어지면 더 작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둘레에 대해서 한번 쭉 그려보면 자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근데 이렇게 모든 지점에 대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거리에 따라서 전기장 세기가 작아진다는 거 아니까 어떤 방향에 대한 정보를 한번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전기력선을 연속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그린 게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그린 것이 바로 전기력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기력선에서 이제 그 특징을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자, 먼저 전기력선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여기에 이 지점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점을 찍어놓은 빨간색으로 찍을게요. 이 지점이나 예를 들면 이런 지점들 있죠. 이런 지점들 지금 전기력선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전기장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전기장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표현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전하 주변에 이쪽에는 전기장이 없는 게 아니고 다만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지점에 전기장을 다 빽빽하게 하나하나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하량이 이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처럼 전하량이 같고 부호만 반대면 뭐예요? 방향은 반대로 그리되 이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개수를 같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 그렸다면 플러스 Q에 대해서 마이너스 Q에 대해서도 16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전하로부터 가까울수록 전기장이 더 세죠.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보면 하살표 간격이 어때야 돼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빽빽하죠. 가까이 있을수록 더 빽빽하다는 말은 가까이 있을수록 전기장이 더 센데 그럴수록 전기력선 사이에 어떤 간격이 빽빽하죠. 전기력선 밀도 또는 전기력선의 빽빽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은 거리더라도 만약에 전하량이 2배가 되면 이 전기력선 두 배를 그려야 되죠. 2배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빽빽하기가 여기 빽빽하기가 파란색만 그려 있을 때보다는 더 빽빽해졌죠. 즉 전기장의 세기가 이제 뭐예요? 플러스 Q일 때보다는 플러스 2Q일 때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는 이제 전하가 하나 있을 게 아니라 전하가 2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Q에 대해서 그렸고 마이너스 Q에 대해서 그렸는데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는 경우랑 플러스가 가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 자, 이미 한 지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 지점에서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전기장 플러스 Q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Q에 의해서는 이 점선을 따라 이제 전기장이 생기겠죠. 근데 거리가 머니까 하달표가 좀 더 이제 짧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중첩시킨 게 이 중첩시켰을 때 방향 요게 전기장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은 이렇게 가서 연하네요. 다시 이렇게 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요런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길 건데 자,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평행사변이 좀 잘 맞진 않지만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지점에 대해서 전기장을 이제 그린 다음에 걔를 연속적으로 이제 연결하게 되면 그림과 같은 어떤 전기력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전기력선이 빽빽할수록 전기장 세기가 어떻다 했어요? 더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쪽 영역이 뭐 이런 영역보다는 더 빽빽하니까 더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전기력선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전기장의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전기장의 방향도 알 수 있다. 뭐로부터? 전기력선으로부터 전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전기장 방향을 알 수 있다. 무슨 방향이냐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더라. 접선 방향.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이 지점에 전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면 어느 방향이라고요? 하살표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 접선 방향이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 접하는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E고 이게 E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Q를 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그렇죠.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QE의 힘을 받게 되겠죠. 플러스 Q를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QE의 힘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전기력선은 어디서?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오고 에서 나와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하량이 2배가 되면 상대적인 전기력선의 수도 2배로 그린다. 전기력선 수도 2배로 그린다. 그리고 전하량이 동일하면 각 전하를 전하량이 동일하면 모양이 대칭적이다. 전하량이 동일하면 그 모양이 대칭적이다. 그죠?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 자, 또 다른 예로 한쪽이 플러스 2Q의 전하를 가지고 다른 쪽이 마이너스 Q의 전하를 가져요. 그랬을 때 보면 역시나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모양이, 지금 이걸 나누면, 절반을 나누면 대칭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 축을 기준으로는 대칭적이지만 이쪽으로는 대칭이 아니죠. 근데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나누나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이렇게 나누나 대칭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를 절반으로 나누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전하량이 다르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기력선 수를 한번 세보면, 자, 마이너스 Q로 들어온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일 거고, 6개라면 지금 플러스 2Q는 아마 세보면 12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 이쪽 빽빽한 이쪽보다 훨씬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의 어떤 전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면 접선 방향 이쪽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만약에 마이너스 Q를 놓는다. 그럼 얘가 2의 방향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마이너스 Q2의 전기력을 받게 될 거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전위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위는 전기 포텐셜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전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제 중력장 내에서의 어떤 운동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자, 먼저 이제 방향과 크기가 균일한 전기장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장 속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 플러스 Q의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렇게 놓게 되면,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전기장과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QE의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힘 때문에 이 전하 Q를 띠는 입자는 이 A라는 지점으로부터 전기장 방향을 따라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속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자, 비슷한 사례로서 우리는 이제 지표면 위에 질량 M인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mg의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높이로부터 높이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질량 M인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처음에 높은 위치로부터 물체가 낮은 위치로 이동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비슷하게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A에서 B로 갈 때에 이제 A에서 B 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속력이 증가하니까 A 지점을 전기적인 위치, 즉 전이라고 하는데, 전이가 어떤 높은 곳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B를 전기적인 위치, 전이가 낮은 곳, 그러니까 전기적인 위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역학적인 위치처럼 높은 곳, 낮은 곳을 한번 정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얘는 기호 V로 사용하게 씁니다. 이 전이는 V로 쓰고, 단위도 같은
문자를 쓰긴 하는데 볼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볼트 이제 많이 쓰죠. 전압 쓸 때. 전압은 나중에 이 전이차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중력과 관련해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했었어요. 어떤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mgh, 이때 h는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고, 자, 어떤 두 지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mg, 그 다음에 그 두 지점의 높이 차이,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때 보면 같은 높이더라도 어떻게 돼요? 질량이 클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컸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전기장 내에서도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QV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이는 전기적인 높이인데 같은 높이일 때, 같은 높이더라도 전하량이 크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더라. 마찬가지죠. 같은 높이더라도 어떤 질량이 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듯이, 또는 같은 질량이더라도 어떤 높이가 더 높으면 더 큰 에너지를 가지듯이, 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기적인 높이가 더 높으면 더 큰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전이죠. 그럼 같은 관점으로 어떤 두 지점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Q에다가 그 두 지점의 전이 차이를 곱해준 값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어떻게 단위를 볼트 단위를 또 다른 단위들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는, 왼쪽에 있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에요. 그리고 전위니까 전위의 단위를 곱한 값이 전하량 단위에다가 전위의 단위를 곱한 값이 줄이 돼야 되니까 전위의 단위는 볼트는 곧 줄 퍼 쿨롱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전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 Q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쪽이 A 지점이 전기가 높은 곳, 그 다음에 B 쪽이 전기가 낮은 곳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위가 높다 낮다를 따질 때는 플러스 Q를 가지고 이제 정의한 요 어떤 플러스 Q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중력장 내에서 어떤 운동하고 비교해서 전위가 높다 낮다를 결정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전위는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 시 낮아진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뭐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전위는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즉 전이라는 거는 여기 어떤 그 전기장 내 어떤 전하가 움직이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 있는 건, 전위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과 전기장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전하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지점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고, 또한 두 지점 사이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는 겁니다. 차이가 바뀌는 거예요. 즉 같은 전위 차이이더라도 뭐예요? 그곳에 놓이는 그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위는 전기장 방향 이동 시 낮아진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만약에 뭐 플러스 Q 전하를 놨을 때는 뭐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할 때 낮아지고, 마이너스 Q를 놨을 때는 뭐 높아지고, 뭐 또는 그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다 틀린 얘기예요. 그냥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위는 낮아진다. 자, 그러면 전위가 전기장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띤 입자가 전기장 크기가 E인 공간 내에서 A로부터 처음 위치가 A고 나중 위치가 B로 갔다 갑시다.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 갔는지는 상관없이, 그럼 변이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직선 거리가 변입니다. 이 변인데 이게 뭐 델타 R 길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물체 해준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 델타 R에다가 힘을 곱한 게 아니라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힘 곱하기 변인데, 뭐예요? 힘에다가 그냥 이 거리를 곱하는 게 아니라 힘에다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R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 델타 X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걔를 이 플러스 Q를 띄는 단일 입자로 잡게 되면 자, 외부에서 해준 일 W는 전기력 해준 일은 외력이 돼요. 외력이 해준 일이 돼요. 그러면 힘의 크기가 Q이고 QE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준 일이 QE 델타 X가 되죠. 얘는 이 개의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죠. 단일 입자 운동 에너지 변화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개하고 개를 단일 입자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전기력을 우리가 지구랑 이 물체를 같이 잡으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함께 따져줄 수 있듯이 이제 이 전기장을 주는 사실은 이 E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 입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여기 플러스 입자를 띠는 이 판들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판들이 있다는 거죠. 이 판들을 다 하나의 개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일 입자가 아니라 입자 개가 되는 거죠. 입자 플러스 이제 전기력을 주는 주체, 전기력을 미치는 주체를 하나의 개로 잡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주는 힘, 이 전기력만 있다면 외부에서 해주는 일은 0이고, 그럼 얘는 델타 K 더하기 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델타 UE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델타 UE라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K로 둘 수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QE 델타 X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델타 UE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Q 델타 V라고 했어요. 그럼 두 식을 비교하게 되면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하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두 지점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E에다가 델타 X를 곱해준 값이다. 근데 요 델타 X는 뭐예요? 전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예요. 만약에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A에서 B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A에서 B로 이동했다. 그리고 얘가 4m면 델타 X는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에서 A로 이동했다. 그러면 델타 X는 전기장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V는 마이너스 2 델타 X니까 이 식으로부터 전기장의 원래 단위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썼었냐면 뉴턴 퍼 쿨럼으로 썼어요. 근데 이 식으로부터 새로운 단위를 또 쓸 수 있어요. V의 단위는 볼트고, 이게 전기장의 단위에다가 곱하기 미터를 내준 거죠. 그러면 전기장 단위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볼트 퍼 미터라고 쓸 수 있죠. 즉 전기장은 1m 이동할 때마다 몇 볼트씩 전위가 낮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물리량인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지점하고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 사이에 전위 차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전위가 얼마만큼 변했냐. 그러면 B에서 A를 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위가 낮아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델타 V인데 A에서 B로 갔을 때 그럼 전위 차는 얼마냐? 그러면 전기장을 4 볼트 퍼 미터로 갑시다. 4 볼트 퍼 미터 오른쪽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장은 4 볼트 퍼 미터고, 이 거리를 2m라고 합시다. 2m. A에서 B로 가면 전기장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2m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전위차는 마이너스 8 볼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B에서 A로 움직이면 델타 V는 델타 V 다시 합시다. 나중에 VA이고 VB죠. 이때는 마이너스 4 뉴턴 퍼
미터에다가 델타 x가 얼마예요? 자, B에서 A로 갔으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m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전위는 플러스 뉴턴이 아니라 볼트 플러스 8 볼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지점에다가 A 지점에 어떤 플러스 4 쿨롬의 전하를 넣었어요. 플러스 4 쿨롬의 전하를 넣었으면 자, A에서 B로 갔을 때 A에서 B 지점까지 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델타 UE는 Q 델타 V로 쓸 수 있잖아요. Q가 얼마예요? 플러스 4 쿨롬. 그 다음에 델타 V는 A에서 B로 갈 때는 마이너스 8볼트라고 그랬죠. 근데 볼트의 의미가 뭐였어요? 플러스 4 쿨롬에다가 볼트는 줄 퍼 쿨롬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줄 퍼 쿨롬 하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마이너스 32 줄만큼 줄었어요. 즉 4쿨롬을 두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자, 32줄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등전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방 했던 논의를 다시 반복해보면 자, 플러스 Q인 입자를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이동시킨다 해봅시다. 이때 거리를 델타 X고 자, 이때 전기장 세기를 E라고 하면 자, A에서 B로 이동시켰을 때 델타 V는 A에서 B로 이동시켰을 때 전위 차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E 델타 X가 되죠. 그리고 델타 V AC C로 이동해도 마이너스 E 델타 X고 A에서 D로 이동해도 항상 쓰는 거리가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B에서 A를 뺀 거고 얘는 C에서 A를 뺀 거고 A의 전위를 뺀 거고 얘는 D에서 A의 전위를 뺀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다 똑같으니까 VB, VC, VD의 전위는 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위 차이가 생기려면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전기장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하면 전기장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위 차이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이동해도 전위 차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전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장의 수직한 이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전위 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어떤 면이 되겠죠. 그래서 등전위 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A는 이게 등전위 면입니다. 만약에 이 지점이 전위가 2볼트인 등전위 면이고 여기가 전위가 0볼트인 등전위 면이라고 하면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향한다. 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위가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이런 전기장 속에서 어떤 전하를 띤 입자를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데 외부에서 제공해야 하는 일, 제공해 준 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이제 외부에서 필요한 일이 얼마인지를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까지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 전기장 속에서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개를 먼저 설정할게요. 개를 어떤 단일 입자, 전하를 띠는 단일 입자하고 그다음에 전기력을 작용하는 어떤 주체들, 전기력 주체들을 다 하나의 개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뭐로 쓸 수 있어요? 단일 입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단일 입자와 이 전기력을 주는 어떤 주체들 사이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
Q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외부에서 해준 일은 이 단일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 단일 입자와 전기력을 주는 입자들 사이에 또는 어떤 주체들 사이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운동에는 처음에 어떤 한 지점에서 정지 상태에서 얘를 이동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지를 시킨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이 델타 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은, 즉 운동 에너지 변화 없이 이동시키기 위한 이 최소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위에 그림에서 자, 전기장의 세기를 한 뭐 2 뉴턴 퍼 쿨롱 또는 2 볼트 퍼 미터라고 합시다. 단위가 똑같은 거니까 이랬을 때, 자, 이렇다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는 관계식으로부터 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우리는 그쵸, 2 하고 거리를 곱한 게 2볼트니까 1m인 거를 알 수 있죠. 이 사이 거리가 1m인 걸 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델타 V가 E 델타 X, 즉 뭐 D라고 하면 ED인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B에서 A까지 플러스 4쿨롬인 어떤 전하를 이동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하면 되죠. 그럼 W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되는데 Q 델타 V죠. 자, 근데 Q는 얼마예요? 플러스 4쿨롱이고 델타 V는 B에서 A로 갔으니까 2볼트만큼 얘가 전위가 높아진 거죠. 플러스. 그죠? 그러면 자, 이 볼트는 다른 단위가 뭐예요? 줄 퍼 쿨롱.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곱하면 8줄이 되는 거죠. 플러스. 즉 얘를 B로부터 A까지 운동 에너지 변화, 속도 변화 없이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8줄의 에너지가 든다. 정말 그러한가? 자, B에 있는 입자는 자, 얼마의 힘을 받아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 힘을 받습니까? QE니까 4쿨롬이고 E니까 8뉴턴의 힘을 오른쪽으로 받아요. 근데 내가 얘를 속도 변화 없이 옮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8뉴턴 힘을 줘야 돼요. 아니면 이 입자는 A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B에서 더 오른쪽으로 어떻게 돼요? 가속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8뉴턴의 힘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8뉴턴의 힘, 그리고 8뉴턴 힘을 왼쪽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1m 이동하니까 해준 일은 8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제공해준 일은 곧 뭐예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근데 만약에 여기 B 지점에 속도가 있었고 A 지점에 속도가 있어가지고 그 두 지점의 운동 에너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속도 변화가 있다. 라면 이걸 무시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B에서 A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얼마냐 물어보면 보통 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E가 오른쪽으로 이제 E의 크기를 갖고 이제 일정한 크기를 E의 크기로 일정한 어떤 전기장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공간 내에 플러스 Q인 전하가 놓여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 지점으로부터 이제 전하 Q가 이동을 해서 B 지점까지 도달할 때 A 지점에서 만약에 이 전하가 정지해 있었다면 B 지점을 지날 때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 즉 이제 속도는 얼마인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 플러스 Q를 띠는 입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걔를 이제 물체와 이 질량 M인 입자와 전기력을 주는 주체를 하나의 개로 다 잡아버리면, 자, 그리고 그 외에 전기력 이외에 힘이 없다면 외력은 0이고 델타 K 더하기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0이 되니까,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델타 K 더하기 플러스 Q 델타 V인데 델타 V는
마이너스 ED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ED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델타 K 운동 에너지 변화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0. 이 B점을 지날 때 속도를 V라고 하면 0은 어떻게 돼요? 넘기면 QED가 되죠. 그럼 따라서 V는 2QED 나누기 M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전화에 의한 전위를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유도하지는 않고 이제 주어진 걸 받아들이고 앞에 배운 내용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 볼 건데, 자, 여기에 플러스 라지 Q의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으로는 전기장이 그쵸, 이 전하로부터 나가는 방향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될 건데, 자, 그렇다면 딱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게 전기장이죠. 자, 예상할 수 있는 거, 자, A점하고 B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위는 누가 더 높을까요? 자, 전위 V의 A 지점의 전위하고 그 다음에 B 지점의 전위하고 비교하면, 자,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위가 낮아진다 그랬죠. 따라서 A 지점의 전위가 B 지점의 전위보다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러면 A 지점에 만약에 플러스 스몰 q의 전하를 놓아요. 전하가 플러스 q 스몰 q의 전하가 A에서 B로 이동했다. 그랬을 때, 자,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구하여라. 델타 UE 언제 A에서 B로 갈 때. 그러면 얘는 델타 UE A에서 B 갈 때는 B에서 A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죠. 그러면 B에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Q VB고, 정의에 의해서 UE는 QV잖아요. 그죠? 빼기 Q의 VA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VB가 VA보다 작으니까 Q를 묶어내면 플러스 Q에다가 VB 빼기 VA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0보다 작죠. 얘는 0보다 크고, 근데 이게 또 쓰면 어떻게 되면 Q 델타 V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델타 UE는 Q 델타 V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뭐예요? A에서 B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일단 자, 받아들입시다. 자, A까지의 거리를 RA라고 그러고 B까지의 거리를 RB라고 하면, 자, A에서의 전위는 K의 RA분의 QA 플러스, 이게 VA에서의 전위예요. 자, B에서의 전위는 K의 RB의 Q예요. Q에 의한 B점에서의 전위, 이게 VB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A 지점에 플러스 Q인 입자를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았을 때 B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운동 에너지, 자, 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먼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E가 일단 0이니까 델타 K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델타 UE 이렇게 쓸 수 있죠.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Q 델타 V죠. Q 델타 V가 될 건데, 자, 마이너스 Q의 델타 V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죠. K의 RB Q 빼기 K의 RA Q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죠. RB가 더 큰 값이니까.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두 개 곱하면 델타 K는 0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 돼서 넘겨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v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어떤 전하 q로부터 어떤 전하 플러스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 q에 의해서 생기는 전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VR 위치의 전위는 k의 r분의 q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q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q. 자, 이거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공식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쿨롱의 법칙 전하를 띠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F 1라고 쓰기도 하고 F로 쓰기도 하는데 K의 R 제곱에 QQ예요. 얘는 힘하고 관계된 거죠. 힘.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두 번째 전기장 E는 이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전기장은 어떤 한 전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Q라는 전하가 있으면 그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 Q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R제곱분의 KQ더라. 그래서 이 관계는 F는 어떤 전하 스몰 q라는 전하를 띤 입자가 E라는 전기장 Q에 의해서 E라는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그 Q에 의해서 라지 Q에 의해서 받는 힘은 그 전하에다가 E를 곱한 값이더라. 둘 다 어떤 성질의 전기장하고 쿨롱 법칙 둘 다 벡터입니다. 벡터량이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단위를 따져보면 전기장의 단위 E는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E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위 그리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 자, 전위는 V고 전기 포텐셜 U2로 표현하는데, 자, 전위 E는 전기장과 연결시킬 수 있죠. 마이너스 E 델타 X U2는 QV 그리고 델타 U2는 Q 델타 V. 이건 여기 전위 차이라고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 델타 V는, 자, 이를 통해서 자 전위의 단위는 볼트인데, 그죠? 볼트인데, 자, 이 전기장의 단위에다가 미터를 곱한 게 볼트니까 전기장의 단위는 또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볼트 퍼 미터로도 쓸 수 있더라. 그리고 얘로 통해서 이제 V의 단위는 이게 왼쪽에 있는 전기 포텐셜의 단위가 줄이고 Q의 단위가 쿨롱이니까 V의 단위는 볼트를 뭐라 쓸 수 있어요? V의 단위는 줄 퍼 쿨롱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볼트 더 쓰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점전하에 의한 전위. 어떤 전하 플러스 Q 주변에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전위는, 자, V R의 위치에 있는 전위는 K의 R분의 플러스 Q. 만약에 Q가 마이너스 Q면 마이너스 Q를 넣으면 되겠죠. 나는 라지 Q로부터 R1인 거리에 R1인 거리고 있고 R2인 거리가 있을 때 어떤 플러스 Q라는 입자가 R1에서 R2까지 이동했을 때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Q
델타 V라 쓸 수 있고 델타 V는 플러스 Q인데 R2에서의 전위에서 R1에서의 전위를 빼야 되니까 K에 R2 플러스 Q 빼기 K에 R1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값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이만큼 뭐가 된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델타 K는 운동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델타 U 줄어든 만큼 마이너스 붙이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델타 U에 마이너스 붙인 값을 만큼 늘어나니까 얘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넣고 이 델타 U가 이 값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하고 얘가 같다고 두고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에 정리한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동영상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